2025년 다시 영끌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말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927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3분기 말보다 약 13조 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이 11조 7천억 원 늘어났는데요. 가계비제 규모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30대를 중심으로 영끌 열풍이 다시 불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빚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빚 증가 속도는 살짝 둔화되었지만 총액은 이미 상당히 커졌습니다. 아파트 값이 빠르게 오른 만큼 주택담보대출 빚은 당연히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가 보유자나 전세 거주자 모두 은행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자가 보유율이 높아도 진짜 집의 주인은 은행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대출받아 산 분들이 현관만 내 집이고 나머진 다 은행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맞는 말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거기에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꼭 분양 아파트가 아니어도 60% 이상 대출을 받는 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은 2023년 기준 60.7%인데 그중 실제 거주하는 비율, 즉 자가 점유율은 57.4%에 머무릅니다. 2022년엔 61.3%였던 자가 보유율이 1년 만에 다소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고 많은 30대들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매수하면서 가계부채가 1927조 원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4년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12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액 683조 1천억 정도가 더해져서 전체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소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말이 많은 서울시 정책 변화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의 아파트 호가는 순식간에 몇억 원씩 오르고 있으며 때때로 상승폭이 3배 이상 뛰어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291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권의 집값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쪽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이유 중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풀어준 강남권의 송파와 같은 지역 아파트값이 이제 반포와 경쟁하며 호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서울 전역, 더 나아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빨리 사야 된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가 작용하면 가격이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빚으로 부동산을 떠받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거의 모든 것이 은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나오는 곳이 있는 반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당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때 평당 평균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을 기록했고 분양가도 멈출 줄 모르면서 올랐지만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평당 7,639만 원으로 한 달 사이 약 12.6% 하락한 수치를 보입니다. 서초구 집값도 이제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말과 더불어서 호가는 계속 오르는데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2만 1,480가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작년 12월 1만 7,200가구를 넘어섰는데 1년 전 8,7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부도위기에 처하며 여러 특혜를 통해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준공후 미분양 매물을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분양가의 70% 수준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순으로 지방의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싸게 사주나 일반 소비자들이 싸게 사주나 같은 건데요. 어차피 정부가 분양가보다 싸게 매입한다면 그렇게 매입을 해줘도 건설사에서 유지가 될 만큼 남는다는 뜻인데요. 그럼 처음부터 지금 분양가의 70%나 80% 선에서 분양을 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2만 가구 이상씩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현재 건설사들이 분양 계약 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구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과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공급만 하면 수요가 따라온다. 이런 발상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걸 또 정부가 사주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한 공급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 가격 평가 등 기초 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장 위축은 분양주택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닌데요. 금리 변동과 금융규제 해제 등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30대와 40대 첫 주택 구매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과 신용 조건 때문에 주택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분양과 공급 과잉 문제는 단순한 수량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건설사는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요 예측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은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부채 부담과 불안정한 시장 전망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억제하여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과 신속한 정책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금리,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등 여러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금리 측면에서는 최근 금리 인하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비용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와 중소형 주택 시장에서 구매 심리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 금리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하고 실제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급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주거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하면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화와 정부 정책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때일수록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여러 변화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